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항식의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은 3x제곱 빼기 7x 더하기 2를 x 빼기 3으로 나누어 줄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일은 이 x에다가 어떠한 것을 곱해주면 3x제곱이 나올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에다가 3x라는 것을 곱해 주시게 되면 3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분배해 줍니다. 그러면 3x 제곱 빼기 9x가 되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나눗셈을 했던 걸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 숫자의 나눗셈을 생각해 보시면 11에서 9를 빼서 2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빼기를 하면은 3x 제곱이 없어지게 되고, 마이너스 7x에서 마이너스 9x를 빼기 때문에 2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는 이 x에다가 어떤 걸 곱하면 2x가 나오는지를 생각해 하셔야 되고, x에다 2를 곱해 주시면 2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분배해 주시게 되면 2x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따라서 다시 빼주면 8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8을 가지고 나머지라고 불러주고, 이 3x 플러스 2를 가지고 몫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이 x 빼기 3보다 반드시 차수가 낮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이 과정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3x제곱 빼기 7x 더하기 2를 x 빼기 3으로 나누면 몫이 3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8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사용하는 이러한 검산식의 형태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이 다항식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이 검산식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R의 차수, 나머지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낮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식을 쓸 때 이 내용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R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 낮다. 그래서 이 한 줄은 여러분들이 통째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9번 보시면 2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4x 플러스 6을 x 플러스 2로 나누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일은 뭐다? 이 x에다가 어떤 걸 곱하면 2x 세제곱이 나올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x 제곱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분배 법칙 해주시면 2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이 되죠. 자, 그럼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x에다가 어떤 것을 곱하면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올까? 그러면 마이너스 x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를 분배 법칙 이용해 주시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그럼 다시 빼주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고, 자, 그럼 한 번 더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x에다가 어떤 것을 곱하면 마이너스 2x가 될까? 그러면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되고, 빼주시면 10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가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나머지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a는 bq 플러스 r의 꼴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표현을 해보면은 2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나머지가 1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이번에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을 x제곱 더하기 x 빼기 3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 먼저 지금 2차식으로 나누게 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먼저 추측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첫 번째 할 일은 이 x제곱에다가 어떤 걸 곱해야 4x 세제곱이 나올까? 4x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4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12x. 자, 빼주시면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걸 곱해야 마이너스 5x 제곱이 될까 해보시면 마이너스 5를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시게 되니까 17x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럼 1차 이하의 다항식이 잘 나왔으니까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다시 또 a는 bq 플러스 아래 꼴로 쓰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은 x제곱 더하기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4x 빼기 5가 되고 나머지가 17x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a라는 것을 x제곱 더하기 x 빼기 1로 나누었더니 몫이 2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2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은 다시 써보면 a라는 것은 x제곱 더하기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2x 플러스 1이 몫이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2였다 라고 하는 a는 bq 플러스 r꼴의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전기에서 계산하시면 2x 세제곱 2x제곱 x제곱이니까 3x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x x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3x 플러스 2. 그래서 결국 2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자, 큰 물통에 가득 채워진 물을 작은 물통 여러 개에 나누어 담으려고 한다. 자, 물통의 뚜껑의 두께와 뚜껑은 생각하지 않는다. 자, 작은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울 때 가득 채운 작은 물통의 최대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이 큰 물통에 있는 물들을 작은 물통으로 옮겨 담으면서 몇 개의 작은 물통이 필요할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각각의 부피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큰 물통은 밑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가 3r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작은 물통은 9파이 곱하기 9분의 1의 r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큰 물통 같은 경우에는 파이 3파이 r 세제곱 플러스 2파이 r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작은 물통의 부피는 계산하시면 파이 r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개를 옮겨 담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은 큰 물통의 부피를 작은 물통의 부피로 나눠주시면 되겠고 자, 3파이 r 세제곱 플러스 2파이 r 제곱 나누기 파이 r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겠죠. 자, 그럼 얼마를 여기다 곱해주시면 되냐면 3r제곱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3r제곱 곱하면 3파이 r 세제곱 마이너스 6파이 r제곱이 되고 자, 빼주시면 8파이 r제곱이 되고 그러면 플러스 8r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8파이 r제곱 마이너스 16r 파이 r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빼주시면은 16파이 r이 되겠고 자, 그러면 마지막 플러스 16을 곱해주시면 16파이 r 마이너스 32파이가 됩니다. 자, 마지막 빼주시면 32파이가 나오게 되고 자, 여기에 적힌 3r제곱 플러스 8r 플러스 16개가 작은 물통의 최대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1번 답.
그러면 큰 물통에 남은 물은 몇 밀리리터인가? 큰 물통에 있는 물을 이만큼의 작은 물통에 옮겨 담는다면 남는 물의 양은 32파이 밀리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32파이 밀리리터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파이를 갖다 쓰는 게 좀 귀찮아서 파이를 빼놓고 여러분들이 푼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다시 파이를 좀 잘 붙여서 계산을 해주시면 좋고, 자, 원칙대로라면은 파이를 다 달고선 문제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